자,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다, 그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특히 부정적인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 갖고 아주 기분 나빴던 일, 그런 거는 벗어나지를 잘 못하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자꾸 그쪽으로 가서 자꾸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거를 꺼돌려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꺼돌려 간다는 거는 소 같은 거는 만약 소 같으면 소꼬리를 잡고 당긴다든가, 뭐, 하여간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당겨간다 할 때, 그때 꺼돌려 간다. 그런 생각이 생각을 물고 이어진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고, 그거는 표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듀샹이 남자 소변기를 내놔놓고 이거를 파운틴이라고 주품을 했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샘이라고 표상을 내지 않고 자꾸 그 남자 소변 보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표상이 떠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그런 표상 없이 그냥 이거를 셈이라고 보라 하고 이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 표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자 소변기에 연결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표상이 안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허수 같은 거. 허수는 그게 도대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이미지화하지 못한다면 도대체가 뭐가 저 허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 이래 생겼을까 저래 생겼을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봐도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표상이 안 떠오른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도대체 그 존재가 뭘까? 곱하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즉, 이 허수를 이용해 가지고 수학이 또 여러 가지로 크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쨌든 뭔가 막 없는 것 같지만은 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도대체가 이게 정체가 뭔지 우리는 표상을 만들 수가 없다. 왜? 우리 눈앞에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얼굴 같은 거는, 얼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얼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그 여러 가지 얼굴이 떠오른다 하는 거는 얼굴에 이제 꺼돌린다는 얘기가 되고, 한 가지만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얼굴, 이 얼굴, 저 얼굴, 뭐 친구 얼굴, 누구 얼굴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을 이어간다. 그러고 표상이 표상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꺼돌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육면체라는 거를 보거나 말을 듣고서 여러 가지 육면체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표상이 일어나는 거고, 꺼돌려가는 마음이고,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 딱 여기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은 표상에 꺼돌려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표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여간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설했다는 거고, 육조 해능 스님이 중국의 육조, 어, 조라는 거는, 어, 1조부터 쭉, 그, 조사라 그러는데 아주, 어, 법을 물려받는 큰 스님, 예, 큰 스님이 제자 하나한테만 법을 물려준다고 그래요. 이게 차례대로 내려오는데, 그게 선종에서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는 선종, 그쪽으로, 그 여섯 번째 조사다. 이렇게 육조, 그래서 해능이라 그럽니다. 해능 스님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소는 이제 주소, 장소니까 머무르는 장소 없이 그 마음을 생기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응당, 어디에 머물름이 없이 마음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한 자리에 머무른 마음은 집착하는 마음이고, 그거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낼 때에 괴로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에 우리는 끄달려 가지 않는 마음이라 그러고, 한 자리에 머물면서, 그 대상에 머물면서 계속 마음을 내는 것은 응무소주가 아니고 응유소주지. 머무르는 바 있게 마음을 내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얘기라. 그러면 한번 마음 내고 거기서 끝내보고 다른 데로 금방 옮겨 가라는 거냐. 그럼 그거는 자식이 나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 어쨌든 어느 한 그 대상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한 마음을 내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괴로운 마음이다 말이야, 그죠? 그런 마음은 내지 마라, 그런 얘기고, 끄들려 가는 마음은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그쪽으로 지향하는 마음,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우리 마음의 특징이다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꺼들려 가는 마음을 내게 된다. 계속 표상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표상을 내는, 꺼들려 가는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이 그레고리 생물로서 굉장히 그런 습성이라 그럴까, 능력이 발달했다 하는 것을 마음의 진화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레고리만 설명을 하면은, 이 그레고리는 이게 이제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얘가 어떤 마음을 내는데, 지 능력으로 추리하는 그 플러스 해가지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언어다. 언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까지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포함해가지고 이래저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건 여러 방면으로 지향할 수가 있다는 거고, 지식이 많아야지 어떤 대상에 이래저래 지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식을 내가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레고리 생물은 언어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남의 지식까지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남의 지식까지도 내 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지향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것만 가지고 추리해서 지향하는 거는 위에 퍼프 생물이고, 저기 생물이라는 게 가상의 어떤 생물이 어떤 마음을 내냐 하는 거를 가정을 할 때에 퍼프 생물이 내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가상의 이거는 가상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어떻게 남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프 생물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혼자서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생물들. 까마귀가 보니까 물을 먹는데, 병에 물이 있는데 이렇게 안 자라가니까
자갈을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자갈을 집어넣으면 물 수준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먹더라고. 어쨌든 그런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추리하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생물들. 그게 까마귀는 뭐 그런 한 가지밖에 추리를 하는 능력이 없는지 뭐 다른 능력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숭이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추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걔네들은 언어가 나름대로의 언어가 또 미비하지만 있어가지고 조금의 어떤 담의 지식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생물들은 포포 생물에 가깝고 사람은 그 그레고리 생물에 그레고리 생물로서 사실은 뭐 사람밖에 없겠지. 그레고리 생물에 속하는 거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지식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사람밖에 더 있어. 뭐 아주 미미하게는 벌도 뭐 이렇게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잖아. 그죠? 벌이 뭐 이렇게 날고 저렇게 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꿀이 있고 뭐 꽃이 있고 하는 걸 알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언어지 사실 하나의 언어인데 너무 그런 거는 미미한 거고 어, 그건 뭐 거의 퍼포 생물의 수준이라 그래야 될 거고, 그레고리 생물에 속하는 거는 사람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 말고 무슨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자유롭게 의사서 전달하고 하는 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 뭐, 고릴라든, 뭐, 원숭이든 이런 그 동물들이 조금의 언어 소통을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레고리 생물의 아주 밑에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폭포 생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생물이 어떤 마음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복잡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본 거라. 그러니까 그레고리 생물이 제일 복잡한 마음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포 생물이 좀 그저 자기 지식 갖고 막 이래저래 생각을 하니까 그보단 낮은 그레고리보단 낮은 마음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스키너 생물은 마음을 내는데 몇몇 가지밖에 마음을 못 내고 그 마음도 추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비둘기 같은 게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포포 생물은 생각으로 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고 스캐너는 직접 다 해봐야 돼. 직접 다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언덕 같은 데 이제 한번 떨어져 본다고 할 때야 직접 떨어져 봐야지 이게 위험하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야. 포포 생물은 안 떨어져 봐도 이제 추리로 이거는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여기 다윈 생물은 여러 가지 생각도 못하고 한 가지 생각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한 개체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 여러 개체가 각각 한 가지 마음을 낸다면은 그 중에 어떤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마음을 내는 개체는 살아남겠지, 그죠? 그리고 그 개체가 종족 번식을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정도의 마음 수준을 가진 것. 그래서 우연히 어떤 마음을 낸 요 개체가 필연적으로 살아남게 된다. 이런 개념. 우연과 필연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돌연변이라 생각하면은 우연히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방향성은 우연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그 돌연변이가 환경에 잘 적응해가지고 잘 살아남는다. 필연적으로 그 돌연변이 개체가 잘 살아남는다. 그런 거예요.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시간이 됐는가? 녹화는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다. 녹화 버튼 눌렀으니까 녹화 되겠지. 그래서 지향성이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 어떤 대상을 향하는 마음
들어갔습니다. 계속 이제 화면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네. 아까부터 녹화는 됐을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상을 향한다, 대상에 관한다, 대상을 겨놓는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 지향성.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그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뇌는 하나의 신경세포 혹은 하나의 회로를 가정을 하면은 그 회로하고 연결된 다른 회로들이 11차원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즉 신경 회로가 하나의 정보고 하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마음하고 연결된 다른 마음이 11차원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수많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마음 저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 그 대상에 관해 가지고. 지향성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난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음을 그 그레고리 생명체라고 한다.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지향성이 그래서 거둘리게 하는 뇌다. 표상을 만드는 뇌다. 그 표상이 이어서 자꾸 만들어져 나온다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서 스탑할 수도 없다. 자, 문제는 이게 마음이 이어져 나오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스톱, 마음이 스톱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정지시킬 수 있어요? 마음 절대로 못 정지시킵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신경회로로 얘기하면 어떤 신경회로가 하나가 활성이 되면은 그거하고 연결된 다른 신경회로망이 활성이 되는 거라. 그 신경망이 활성이 되면은 그거하고 연결된 신경망이 또 활성이 되는 거라. 신경회로망은 가게 돼 가지고 있어. 거꾸로는 안 와. 시작을 하면은 계속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요 신경망까지만 활성이 되고, 즉, 요 마음까지만 일어나고 스톱할 수가 없다. 깨어있는 한. 이게 이제 졸려가지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자꾸 활성이 약해져가지고, 엄마요, 해가지고 자버린다. 그러면 끊기지, 그죠? 그렇게는 끊길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각성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은 스톱할 수가 없다. 계속 간다. 계속 간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결과제.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원인과 결과가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죠? 처음에는 어떤 원인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다음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다 말이에요. 인과성이라 그런다.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거들려가는 마음이 나오고 지향성이라는 게 나온다. 단어 뜻만 뭐 그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이게 자꾸 거들려가는 게 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활성이 일어나면은 활성에 연결된 신경망이 계속 이어서 활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 일어났다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우는 깨어있는 한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뜩하고 이어져 사라지는 거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저렇게 한번 활성을 가지면은 계속 이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활성이 약해질 수는 있지. 활성이 약해져 가지고 저게 우리 의식 속에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 연상되는 기억이 일어나는 기전이 회로가 연합, 서로 어울려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회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이 일어나면은 그 대상과 연결된, 예를 들면은 여기 프레드라는 사람이 이름이 생각나면은 이거하고 연결된 치즈는 브리치즈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차는 일제 수바루를 타고 교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수고, 남자하고 백인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향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표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는 회로가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결이 11차원의 공간에서 연결돼 있다고.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AI하고 우리 뇌하고가 다른 게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 AI는 이렇게 평면상에서 연결된 거고, AI의 회로는, 인간의 뇌는 입체, 그것도 11차원의 입체로 연결된 거다. 거기에서 기능의 차이가 난다. AI의 마음하고 인간의 마음하고 차이가. AI도 마음이 있다면은 AI가 마음이 있을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향성이 있을 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자기가 어떤 문장을 써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가지고 경주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은 경주는 경상북도 동쪽에 포항 가다가 어디에 있다 하고 지가 글은 쓸 줄 아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려면은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포항이라는 게 뭔지 떠올라야 되고, 포항은 어디에 있다는 게 떠올라야 되고, 경주하고 포항하고의 상관관계가 떠올라야 되고, 경주에는 어떤 유적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 이런 게 계속 떠올라야지 그게 그 문장의 뜻이 이게 정확하게 그 뜻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AI는 경주는 포항 옆에 있다, 포항 가다가 옆에 있다, 이렇게 그냥 그 정보가 그렇게 끝. 얼만큼 떨어져 있노 포항하고 다시 물으면은 포항보다가도 대구에서 보면은 한 30분 덜 가가지고 있다. 끝. 또다시 경주에는 뭐가 있노 물으면은 또 답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계속 이어져서 지가 스스로 지향성을 있게 정보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아까 그 표상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게 다 표상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떠올리는 게 표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그런 거를 못한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근데 AI 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벌쩍 뛸 거야. 이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딥마인드, 그 AI 회사잖아요. 그죠? 딥마인드라는 한 분은 교수고,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하는데, 허사바스라는 친구가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이세돌이한테 이기게 한 그 친구거든. 천재인데, 물리학을 했고, 그 다음, 지금은 물론 당연히 AI 연구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왜 노벨상을 그것도 화학상을 받았냐 하면은, 단백질이라는 구조를,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 길게 이렇게 연결된 것이 단백질인데, 이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면은, 이게 지 마음대로 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아미노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 아미노산을 갖는 단백질이라면은 이 아미노산 순서가 만드는 구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그 예측을 하는 거를 AI한테 시키는 거지. 요런 관계일 때는 요게 어떻게 틀어져 가지고 어떤 모양새를 할까. 결국은 나중에는
단백질들은 대개 다 이렇게 공 모양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접혀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까 하는 것을 예측하는 AI 프로그램이라. 이거를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맞추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 교수님이 박사학위 할 때는 어떤 단백질의 이 구조 한 개를 밝히면은 이걸 막 엑스레이를 사용해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알아내는데 이거 하나 알아내면은 그렇게 좋은 네이처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가 되고 물론 교수 자리 따놓은 거고 미국에서 그만큼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단백질 이 구조를 밝히는 것이. 한 5년, 6년 해가지고 하나 찾아내는 거라. 그런데 지금은 저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은 아마 얼마 걸릴까? 내가 직접 안 돌려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단백질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일주일 내로 아마 풀어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과학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것도 머리 좋은 사람이, 예, 그런 연구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고 비싼 기계를 있는 대학교에서 그 머리 좋은 교수하고 학생하고 붙어가지고 5년, 6년 해야지 겨우 풀어내는 거를 한 일주일 만에 풀어낸다고 생각해봐. 참 기도 안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요 이제 알라딘이고, 이게 D가, 하여간 류신이고 그런데, 아스파라틱 애시드다. 근데, 요렇게 연결될 때 가능성이 어떻게 있다는 거를, 그 가능성을 전부 다, 이게 다 연속 사건이기 때문에 다 곱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5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구조를 일으키는 게 또 5가지 있다 그러면 5가지 곱해가 5, 20, 25가지 가능성이 벌써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또 5가지라면은 25에서 또 5가지가 곱해지고, 무지 복잡한 그런 계산식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컴퓨터니까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가 지향성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요 가능성을 만약에 5가지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요거 A하고 알라닌하고 아스파르티게스가 연결되고 여기 류신이 있을 때 여기 5가지가 연결돼서 가능성이 있다 할 때에 사람의 머리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여기 5가지가 있으면은, 1, 2, 3, 4, 5, 5가지가 있으면은, 1번으로 해놔놓고, 첫 번째. 그 다음에 5가지로 또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지, 그죠? 2번 해놓고, 여기 또 5가지 나눠봐야 되고, 차례로 이렇게. 한 번에 한 개밖에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은 한 번에 한 개밖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향성이 있다고 하지를 않고,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능이라고 하지 않는다. AI 보고 지능이 없다 하면은 벌쩍 뛰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건 지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향성이 있어가지고 꺼돌리기 때문에 한 번 맞은 어떤 기분 나쁜 걸 첫 번째 화살이라 생각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화살을 맞게 된다 그랬고, 이렇게 되는 거는 기본 모드 신경망 때문에 그렇다.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곳이다. 내가
경험했던 아주 강렬한 기억. 이런 것이 끄달리게 하죠, 그죠? 내하고 관련 없는 정보가 내 마음을 끄달리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갖고, 그것도 특히 부정적인 그런 경험, 이런 것이 계속 나를 끄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 아주 기분 나쁜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관련된, 그 관련된 사람이 친구든 누구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그게 계속 나를 끄달리게 하죠. 그죠? 그 기억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 하면은 이 기본 모드 신경망에 쌓여 있다. 이제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이 쌓여 있는 신경망인데 그 경험들 중에 특히 내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아주 충격을 크게 줬던 경험들은 여기에 아주 꽉 박혀 있는 것.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는 여기에 연결은 돼 가지고 있지만은 강하게는 안 박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 대부분은 내가 경험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결은 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다가 저쪽에 올라오는 길에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다른 과에 내가 자주 안 보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학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결은 돼 가지고 있는데 강하게는 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는 이거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그저 희미하게 연결돼 가지고 있고, 아주 나를 괴롭혔던 거, 혹은 강한 인상을 남겼던 거, 이런 거는 여기에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괴로움을 줬던 거, 이런 거는 여기에 강하게 확 박혀 있단 말이에요. 박혀 있다는 거는 강한 회로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게 결국은 그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 그게 꺼돌리게 하는데 가장 크게 나를 꺼돌리게 하는 거잖아. 물론 아주 즐거웠던 것도 꺼돌리게는 하지. 그런 거는 즐거운 거니까 꺼돌려도 우리가 별 상관없는 거고, 그런 거는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건 논외로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마음들, 그것만 우리 생각하자면.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 꽉 박혀가지고 있다. 물론 즐거운 것도 내하고 관련된 건 여기 딱 꽉 박혀가지고 있다. 내하고 관련이 적을수록 이거에서부터 벗어난 먼 곳에 저장돼가지고 있다. 저장돼도 아주 희미하게 저장돼가지고 있을 거고, 희미하다는 거는 회로가 강하지 않고 희미한 회로로 저장돼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한테 그렇게 큰 충격을 안 주는 것도 있다, 그죠? 더하기 빼기 같은 거. 2 더하기 2는 4라든가 이런 것들.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인데, 그게 나의 어떤 감정하고 크게 관련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이거하고 크게 강하게 이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연결은 됐지만은 좀 다른 어디엔가에 저장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이 신경회로를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그런다. 앞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앞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뒤쪽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된 복잡한 신경망이다. 한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앞에 디폴트, 기본이라는 뜻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특별하게 어떤 마음을 안 내고 조작을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마음,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뭐 어떤 거를 살펴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하는 건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작용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잠이 와가지고 나른하게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작동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거다. 그때 되게 공상망상한다. 그죠? 그래서 이건 공상망상하는 내용. 뭐 가지고 공상망상하노? 내용이 뭐고? 내 기억이잖아. 내 기억 중에도 대개는 기분 나빴던, 부정적이었던 기억이 과거에 그런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공상망상을 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미래까지 또 생각하면서 공상망상하고, 공상망상하는 내다. 나의 기억을 불러내가지고 공상망상하는 내,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 요거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멍하니 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을 만드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만드는 그런 뇌고,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났다. 갑자기 앞에 토끼가 쫓아간다. 그러면은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보고 하잖아. 그죠? 그때는 이게 작동하지 않고 중앙관리망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기본 모드 신경망이 그래 앞쪽하고 뒤쪽하고 측두 옆쪽하고 이렇게 활성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겉에서 보면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속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있다. 신경다발에 의해 가지고 앞쪽하고 뒤쪽하고 측두 옆쪽하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단위로, 커다란 게 하나의 단위로 활동을 한다. 어느 한순간에 fMRI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옆에 하고가 동시에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차로 바바바바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서로 많이 복잡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번뇌가 여기에 끼어들어 있다. 이제 이해하겠죠, 그죠? 쉽게. 나의 번뇌가. 번뇌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이니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여기에 들어있다. 내 경험이니까, 그죠? 내가 경험했던 아주 기분 나빴던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니까, 그게 기본 모드 신경망의 나의 마음이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인데 부정적인 탐진치가 같이 끼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 모드 신경망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치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 가지 기능망이 있다.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멍하니 왕상공상을 하다가 앞에 뭐가 툭 튀어나오면은 새가 날아가네 하고 중앙관리망이 활동을 한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할 때는 중앙관리망이 활동하지 않고, 역으로 중앙관리망이 활동할 때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하지 않는다. 이 두 신경망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것이 스위치망이다. 보다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내 부위들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중앙관리망이 활동하면은 기본 모드 신경망은 활동하지 않고,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동하면은 중앙관리망은 활동하지 않는다. 저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두 개가 기본 모드 신경망인데 부위가 각각 다른 데를 표시를 했는 거예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노란색이고 여기 이제 주황색이라 치면은 이 부위하고가 뭐 앞에 이런 부위하고가 같이 하나의 단위가 돼 가지고 활성할 때는 같이 활성하고 활성하지 않을 때는 같이 활성하지 않고, 같이 뭉쳐가지고 활성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이건 그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를 이해를 하도록 하고 5초는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안 끄돌려 가면 된다. 그죠?
안 끄달려 가면은 된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에 자꾸 우리가 끄달려 간다, 끄달려 간다. 그래서, 안 끄달려 가려면은, 그 존재로부터, 존재가 주는 스트레스 요인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면 된다 하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어떤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사건도 하나의 존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 칩시다. 정말 기분 나빠. 생각만 하면 기분 나빠. 그게 나를 계속 집착하게 만들고 끄들려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존재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사실은 그 존재가 나한테 뭐 했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 사건이 있었을 따름이라. 있었을 따름이라. 그 존재가 나한테 너 좀 괴로워봐 하고 쥐어박나, 뭐 안 하잖아, 그죠? 쥐어박는 거는 스스로, 내가 나를 스스로 쥐어박는단 말이야. 그게 마음의 속성이라. 마음은 존재가 내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원인이 되어줄 수는 있지. 하지만은 원인이 되면은 되지. 뭐 가만 놔둬버리면 되는데 왜 내가 내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느냐 말이야. 안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냅두라 이런 얘기를. 그게 내려놔라 하는 게 그런 얘기고 냅둬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냅둬라. 내가 그 존재의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게 하라. 그게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레고리 생물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끄달려가게 돼 있는데, 존재는 저기 가만히 있지만은 그 존재가 대상이 되면은 나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 대상을 향하게 돼 가지고 있고, 지향하게 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생각하게 돼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의 속성인데,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되나 말이에요. 그게 되나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가 타고난 어떤 그 원죄라, 원죄. 그거를 컨트롤하고 거기서부터 대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이 괴로움을 덜 받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명상을 하자는 거고. 명상을 하면 왜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노? 내가 거기에 끄달려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스톱. 내가 왜 끄달려가 하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든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건이든 뭐든 그 부정적이었던 사건을 왜 내가 자꾸 그게 끄달려 가면서 괴로워해야 돼? 알아차림 못하면은 계속 끄달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속성이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끄달려 간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알아차림하게 되면 스톱. 내가 왜 끄달려가? 하고 일단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다가 또 끄달려가면은 또 떨어져 나오고 또 끄달려가면 또 떨어져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은 계속 끄달려가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안 되게 할 수가 있다. 뭐 떨어져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그 생각 안 하려고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지, 그제? 떨어져 나와서는 뭐 잊어버리자, 뭐 다른 거 생각하자 하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 명상이라는 게 이게 다야, 목적이. 이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명상의 뇌과학의 다라. 나머지들은 덧붙여서 살을 붙이는 거고. 왜 명상을 하느냐? 목적이 그거라는 거고,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오려면은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명상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 힘을 키울수록 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왜 못 떨어져 나오느냐? 지향성 때문에 못 떨어져 나온다. 지향성을 끊으려면 알아차림하고 떨어져 나와서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된다. 이게 명상과 내과학의 진수고 이게 다야 사실은. 나머지는 덧붙여서 우리가 지식을 더 쌓는 거죠. 시간이 왜 돼? 한 시간이 안 됐나? 알아차림하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안 끄달려 간다. 이 망념이 자꾸 땡겨가는 거라, 끄달려 가게 하는 거라, 이게 사띠, 알아차림 힘이 약하면 끄달려 가게 되는 거라, 이렇게. 망념, 이게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힘이 강하면 딱 잡아 당겨가지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끄달려가지 않게. 그러면은 편안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하면은 그 괴로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게 되면은 화가 폭발하게 된다. 우울한 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하면은 우울한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우울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왜 내가 쉴 데 없이 그거 갖고 우울해?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 일단 걸려버리면 이게 절대로 못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절대로 알아차림, 명상할 수가 없어요. 벌써 병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런 병이 안 걸릴라 그러면은 예방 차원에서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은 건강을 위한 예방이다. 치료가 아니다. 예방이다. 치료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고, 우울증에 걸리면.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해가,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나면은 명상을 할 수준으로 정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돌아오면은 스스로 명상할 수 있을 때 그때 명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우울증을 완전히 깨끗하게 털어내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죠. 그죠? 병은 자기가 낫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하는 거 아니잖아. 결국은 자기가 낫게 하는데 특히 정신적인 그런 병은 자기 스스로 낫는 수밖에 없다. 달리 방법이 없다. 육체적인 병이야 뭐 의사가 치료해주면 나을 수가 있겠지만 정신적인 거는 이건 절대로 남이 못 낫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낫는 거지. 사띠가 강하면 존재에 꺼돌려 가지 않는다. 사띠 신경망은 알아차림 신경망이고 그건 전전두엽에 있는 알아차림하는 마음이다. 알아차림은 지금 여기에 나의 마음을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마음이다. 여기에 막 가상해가지고 이런 신경회로가 있다고 보고 이 신경회로가 알아차림하는 마음이고 이 알아차림 신경회로를 더 강하게 만들자.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강해지니까 같은 마음을 계속 내면 그 마음이 강해진다, 그죠? 자꾸 가면 길이 된다 하는 그 말이라.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잘 안 되다가 알아차림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거라. 힘들게 뭐 한다고 하루 1시간씩 2시간씩 앉아가지고 계속 호흡을 알아차림하겠어. 그렇게 호흡을 들숨 날숨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은 그 참 재미없고 힘들지만 이 알아차림 신경회로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 화가 올라올 때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면은 우울을 멈출 수가 있고 화를 멈출 수가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그 신경망을 마음 근육이라고 하자. 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니까. 힘은 근육이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거를 마음 근육이라 하자. 그 사띠, 알아차림을 마음 근육이라 하자.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하는 거고, 근육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면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듯이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알아차림 힘이 강해진다. 어려워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마음 공간에 관한 거죠, 그죠?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할게요.